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충남에서는 홍성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가 첫 백신을 맞았고 각 시군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36곳에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는지, 건강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충남도가 서해안 권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지역은 대기질 모니터링과 취약계층 건강 영향조사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를 운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해서 진료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충남에서는 홍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1호 접종자로 선정됐습니다. 백신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접종 첫날 현장을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자는 홍성 한국병원에 근무하는 60대 간호사 김미숙 씨입니다. 김미숙님 맞으시죠? 네. 자, 예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왼쪽 팔 네네. 감사드릴게요. 네. 조금까지 올려. 이후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며 관찰한 결과 다행히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가장 먼저 접종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인 제가 먼저 접종함으로 해서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방접종을 해서 옛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1호를 선택했습니다. 첫날 충남에선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모두 36곳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았으며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직원들과 65세 미만 환자들을 접종했습니다. 예산 지역 첫 접종자로 나선 요양원 간호사 이주희 씨도 백신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같은 경우도 주 1회 코로나 검사를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왔는데 하루속히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셔서 같이 일상생활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날 충남에는 1,400명이 맞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오는 28일엔 8,900명 분량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충남도는 우선 3월까지 요양시설 입소자 등 15,000명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초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면 천안에 있는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도내 의료진 1,400명에게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우리 도, 시군을 믿고 적극 응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약 400일 만에 이뤄진 백신 접종.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전체 도민의 84%인 179만 명을 목표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 전과 후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도환 당진시 보건소 방역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당진시 보건소 방역팀장을 맡고 있는 정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백신 접종 전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예방접종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의사의 예지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이라든지 입안의 부종 또는 몸 전체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는 접종을 하시지 마시고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됩니다. 네,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접종을 받아야겠습니다. 접종을 위해서 보건소를 찾은 분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우선 오셔서 발열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에 예진표를 작성하고 예진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을 진행하며 예방접종 후 접종 내역 등록을 받으신 다음에 이상 반응 모니터링 여부를 하신 후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신을 맞은 후에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접종 후에 주의사항은 접종 후에 반드시 15 내지 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러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라든지 기타 소방서 아니면 보건소로 반드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예방접종을 맞으셨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개인위생 수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백신 접종 계속해서 힘써주시고 그동안 잘 해왔던 방역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도환 당진시 보건소 방역팀장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서해안 권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은 26일 도청에서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협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관리단 설치와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건강 영양 조사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충남도가 주관하며 인천시와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해서 진료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운영하는데요. 김돈군 청양군수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은 국민들께 의료 비용과 시간 절감 등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원은 건강검진 서비스 활용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가 마을까지 직접 찾아가서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뇌졸중 환자 등 거동 불편한 분, 마을 주치제 대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원 소속 동아리 직원들이 주말 봉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3월 중에 25인용 검진버스가 출고되면 5월까지 의료장비 장착 등 개조 작업을 거쳐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리닉은 고열,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6월 국비를 신청했고 보건의료원 안에 59.4평방미터 규모의 건축물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음악기, 방사선 촬영기 설치를 마치고 2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은 무료 건강검진 영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65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5,500명을 대상으로 혈액 종합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검진에 응한 군민은 13개 질환, 60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음으로써 조기 질병 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혈액 검진을 받을 경우 남성 18만 6,750원, 여성 20만 2,170원을 지불해야 할 만큼 군민 의료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짝수년도 출산자 검진은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또한 4월 중 CT기가 설치를 해서 시험 가동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무료 폐암 검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폐암 검진 역시 올해는 65세 이상 홀수년도 출산자 5,500명이 대상이고 짝수년도 출산자는 내년에 받게 됩니다. 폐암 검진은 한 번 받을 때 한 8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비용을 무료로 저희 군에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은 인건비 상승이 가장 컸고 내수 부진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두 달 연속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꼽혔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지난 1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코이마 지수, 수입 원자재 가격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12.02%,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한 244.65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시겠습니다. 철강제가 17.78%로 가장 높았고요. 광산품, 유화원료, 섬유원료, 비철금속 순으로 8개 부문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유지, 재고량 감소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다른 완제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모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충남의 한 부품업체 대표 A씨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해당 자재 가격 상승뿐 아니라 모든 산업, 완제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부담까지 커지며 사업을 접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토로합니다. 한편 코이마 지수란 수입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8개 부문 55개의 품목 가격을 1995년 12월 가격을 기준으로 한국수입협회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예산군이 옛 군청사 부지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주택은 모두 59세대로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1,200만 원부터 2,800만 원, 월 임대료 7만 원대부터 16만 원대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대학생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와 주거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11일까지 LH 청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군은 행복주택 건립이 완료되면 인구 증가와 젊은 층 유입 등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